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천안시 7대 의회 전반기 중 발생한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 행위로 인해 65만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각종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면 실추된 의회를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2015년 12월 8일 중진 의원 안상국, 김영수, 유영호, 임치견, 서경원, 정도희, 황천순 의원이 모여 심사숙고 끝에 천안시 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중에 관한 조례를 중진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하여 2016년 7월 18일 접수하였고 8월 12일 전체 의원께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론하였으나 아쉽게도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중진 의원 7명이 6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시회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와 언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든지 수정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발의한 7명의 위원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소 미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해달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초선 의원들을 바라보는 동료 의원과 언론인 시민들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조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발의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중단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60만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천안시의회 7대 후반기를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를 천명하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조례안입니다. 전종환 의장께 촉구합니다. 직권 상정해달라고 중진 의원 7명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더니 지금에 와서 새로운 조례안으로 중재를 한다고 하여 새로운 글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65만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기본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의상 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중진은 7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발의자 안상국, 김영수, 유영호, 임치견, 서경원, 정도희, 황천순 의원 일동.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입니다. 지금 저쪽 분들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안을 한 거 안건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 명의로 된 겁니까? 명의자가 못 봤습니다. 상임위원회, 제가 듣기로 상임위원회 명의로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바로 정대 위원장님이 여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대 위원장님한테 들었을 때 정대 위원장님은 거기에 참여 안 한 거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선회원님들이 수정안이라고 낸 게 있거든요. 위안을 저희가 역시하고 수정을 하겠다는 게 추선 의원님들의 생각인데 일단은 형식적인 요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정안이 발의가 되려면 발의자 1인과 찬성인 1인이 서면으로 상정을 해야지만 수정안이 되는데
또는 뭐 기자 놓고 선생님 놓고도 일단 형식적 요건을 수정하면서 형식적 요건을 확실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기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의원으로서 경험상 보면 현재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 그 조례 안이 특별한 그러니까 현 안과 거기서 내고자 하는 크게 다른 면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충 90%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안을 낸 사람들이 이제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쉽게 말하면 낸 건데 이거를 명의만 바꿔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이 그 정도 인출이 보면 그 안에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심의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다른 예로 들면 혹이라도 의회 안에서 뭐 천하식뿐만 아니라 어느 의회 안에서는 또 어떤 의원이 독자적인 안을 냈는데 그 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을 다른 의원이 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윤리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낸 안은 독자적인 그 사람 그 낸 발의자의 권한이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적재산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자격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크율이 90% 이상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거 심의하면 이 사람들 이름을 내는 상해 이렇게 되면 이건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의원이 내는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내는 안들도 행정부가 내는 안을 의원이 그러면 행정부가 동의를 시키고 아까 보호를 시키고 의혹게 만들기 해서 올바르지 않다. 천안시에도 아시는 것처럼 조례안이 올 때는 일부 개정 조례안, 전부 개정 조례안이 들어옵니다. 그때 뭐냐면 전부 개정 조례는 그 뭐 80% 이상의 조례가 전면적으로 혁신될 때 이제 전부 개정안을 새로 들어오는 거지 대부분 개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들어오는 이유는 그 조례 근거에서 수정을 통해서 새로 나가는 거죠. 현재 조례안도 유사율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다음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국진 의원들이 낸 조례안하고 윤리강령 조례안하고 후선 의원들이 낸 그 차이점 어떤 차이 있는지 확인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어떠한 그 일탈 행위로 인해서 지금 비윤행위에 수축이 됐는데 지금 이 현재 그 조례안이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그 저희 중진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윤리위원회를 못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함정일 수가 있는데요.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게 좀 걱정스럽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장단에서 그거를 결정을 다 보류합니다. 그냥 위원과 넘어가시 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의장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의원이 시민들한테 사과발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항응한 대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게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하나 바뀌는. 하나에 할수 있다 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당위성. 할 수도 있으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가지예요.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아니죠. 열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 바뀌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지금까지는 징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징계 기준을 조목조목 명확히 하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석 정지라든가 경고라든가 제명까지 이르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네, 병우 기자인데요. 심의할 때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 그 안상국 의원의 그 7명 의원들 주장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는 거의 발의자를 완전히 바꾸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 수정된 내용을 삽입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네, 김영 기자님,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함께한 운영위원장님이 네. 오늘 기자회견을 내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던 겁니다. 저는 다음 얘기까지 기다려 보려고 했어요. 원래 뭐 조례안이 말하는 것은 서로 심사숙고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도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거를 폐기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도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만요. 기억이 잠깐만 제가 질문하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다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상국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징계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삽입해달라는 그런 수정안을 저는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받는다고 네, 제가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지 않으라. 세부적인 내용이었지 예. 그분들이 뭐 새롭게 뭐 그 내용을 아니, 구별을 아니, 아니, 새롭게 낸 거 확인됐어요. 예? 새롭게 낸 새로운 거예요. 의사무에 확인된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수정발이- 아니, 수정발이 아니에요. 그 대- 수정위원회들한테 그럼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와라. 발의부에 갈 테니 그럼 당신들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자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언제요? 그때 같이 아니 네, 신입 제가- 때는 제가 안 그랬었죠. 신입 때 같이 있었잖아요. 예, 김 기자님 좀 오해가 있으시나 본데. 네. 아니, 여기 사무국에서 대안으로 수정 발의 아니라고 확인했어요. 예, 확인됐어요. 아니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니 나중에 확인했다니까요. 아니 사무국 우리는 그 거. 자리에 있었다니까 심의할 때. 이익 측에 수정안 먼저 하게 돼 있고요. 아까 형식 못 갖췄다고 그래서 간다는 거고 수정안 먼저 해야 되고 원안도 반드시 폐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부결을 시키는 절차가 있어야지만 되지 그냥 위험해는 수정안 먼저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 의결 후에 수정안을 심의하고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고 아까 이동수 의원님은 또 별개 문제고 저하고 얘기하면 저는 법적으로만 수정안을 먼저 다루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다뤘다고 해서 원안을 그냥 흠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안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위원회에서 의결되게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의결 절차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정의위원장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공교롭게도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또 초선 의원님께서 보도자료 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또 위원장님이 어떤 그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 그 5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로 대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5명과 본인의 그 대결 구도로 계속 이거 타향을 끌어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놀라서 카페라는 겪었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민중의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추셨기 때문에 수정안 한다고 그러고 또 발의자와 찬성이 있었으면 아마 수정안에 대해서 했을 거예요. 징계까지 주체하겠다. 이건 조례안인데 왜 이런 조례안이 신성하게 없고 장애를 만났는지 그 정치적 배경 있는 도리부가 뭔지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없나요? 저희도 뭐 실증만 갖고 있고 저희도 증거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누가 발의하든 뭐 통과되는 게 중요하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선 의원님들이 7분이 공동 발의한 거를 수선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 수정안 또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들 이름보다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바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모르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기자님 질의할 때 저희도 추측만 아니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제가 그날 잠깐만요. 영상을 저도 한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 사진은 위원장님이나 지금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장님의 모습은 사진은 아니었었어요.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 감론을 싸웠지 거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저는 김 생각하거든요. 기자님이 결국엔 이게 파행이 된 거 아닙니까? 김 기자님이 영상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까 오해하신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해는 아니에요. 저는. 저는 여기 7번 중에 저는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발의자거든요. 근데 제가 발의한 걸 갖다가 그런 사람이 뭐 다시 그냥 수정 가게하면 될 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바꾸고 하면 되는 거. 그때는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이름으로 발의한다는 거. 네, 본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파행으로 간 거 아닙니까? 본의에 늙으면 충분한 심의를 못했죠.
수정을 해달라고 했던 거 잠깐만요.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요구를 했던 것이지. 수정이 아니에요. 저 김 기자님이 자꾸 아니 그때 영상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광수 기자님 그 내용 가지셨어요? 아니 네. 그날은 수정안이 없었고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통화를 했는지 수정 모르겠는데 가결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기 저 장성기도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는 그 수정안이 아니고 별개의 안이라고 별개의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예. 기자님 그걸 왜 하고 계시니까 계속 저한테 그런 질문. 아니 그날 심의할 때는 분명히 호흡장이 안 되니까 네. 질문 받으세요. 지자가 많잖아요. 질문 받으세요. 질문. 그 다른 질문하시면 이게 전국에서 이런 아니 누가 토론했다는 거예요? 질문한 거지. 처음입니까? 살펴보셨나요? 이런 징계를 구체한 조례가 전국에 처음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에 네 군데 자치단체를 검토했으면 서울시를 검토했고요. 서울시는 이제 아까 유영호 위원장 그 기자회견에 나오듯이 이제 구속 수감됐을 때는 이제 의정비를 이제 지급 안 하고 나중에 무죄 받았을 때 이제 모아서 소급 적용하는 거로 그게 서울시는 그렇게 강력하게 돼 있고요. 지금 청주시하고 군산시를 보니까는 군산시도 의원편이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전주시가 제가 전주시 거를 많이 이제 카피를 했거든요. 그 전주시가 상당히 본의장에서도 갑론을박을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도 진통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제가 협의했더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이제 보완하면 된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보완한 겁니다. 해야 한다 넣고 징계 기준을 넣고 윤리특별위원회는 누구누구를 한다.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이 본의장에서 의장이 이렇게 구성하도록 됐어요. 특별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면은 그거 구성하다가 시간 간다는 거예요. 서로 안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 가겠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름이 아닌 직책을 갖고 거론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직책에 있을 때 그분들이 당연히 가서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위원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했다라고 들어서 저도 그렇게 옷을 그들 답변합니다. 네 시작체가 예. 조례를 가정하고 있는 자체니까 윤리특별회는 전개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다 있는데 현재 우리 천안시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좀 비체화되는데요. 네. 서울시하고 저기 군산, 아니 전 군산하고 청주도 돼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구체화는 안 했어요. 전주시가 이제 저희랑 똑같이 해놨습니다. 서울시, 전주시형, 광역 서울시, 기초단체는 전주시형도 보면 돼요. 전주시의 이런 그 윤리강령 조례안과 아주 흡사한 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아까 얘기한 해야 한다라는 거, 예.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 또 징계 기준 그리고 또 특히 특별위원회를 누구누구로 한다. 예. 아니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 예, 같은 경우. 전주시가. 아, 그래서 저도 그거를 그대로 전주는 언제 한 걸로 알고 있나요? 전주는 지난해에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때. 그럼 이제 아까 유영호 의원님이 저 구금된 의원들에 대한 활동 의정비 지급 중단 관련해서 앞으로 또 더 주도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애초에는 그 초안은 없지 않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초안은 없는데 그걸 또 개정을 또 한다는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한다는 건지. 예. 그거는 다른 조례. 제가 말씀드린 그건 다른 조례인가요? 그 의원의 조례로 가는 거죠. 예. 의정비 지급에 관한 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질을 해야 예. 그걸 개정하면 돼요. 네. 내용상 어느 정도 관계 보면은 그 윤리위원들하고 초선위원들하고 어떻게 해결본 이상으로 비춰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윤리위원 쪽에서 좀 양보를 하셔가지고 양쪽 저쪽 의견도 수용하셔가지고 공동발의를 하시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좀 옳다고 보는 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없어야 될 조례입니다. 왜냐면 의원들 스스로가 청렴했으면 이런 조례 자체가 나올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안 자체를 놓고서 거기에 어떤 처벌이라든가 제한에 대해서 피해가려는 부분의 의도들이 있고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보시면은 의정 경험이 많으신 중진인들이 한 발 좀 뒤로 물러서가지고 하계를 하시는 그런 기회가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 시의원이 무슨 권력자입니까? 시민을 아니라 시민이라고 봅니다. 이 권력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데려갈 거는 제가 5선 의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많이 변해가는구나. 지금 지방의회가 25년의 역사를 갖고 가는데 25년이 되니까는 다 별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가서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을 정리를 하면은 기자회견을 정리하면은 결국 이제 전종환 의장이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중재를 해야 된다는 걸 촉구하는 게 맞나요?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의장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종환 의장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당연히 못 잡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발의됐죠. 7월 18일 날. 네. 됐으면은 그 조례안이 지금 의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의총도 열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행위가 하는 기간이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8월 12일 날 이미 메일 발송 다 했고 22명의 의원들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액션 없다가 지금에 와서 뭐 의총을 하자 뭐 하자 미리미리 이런 걸 대비해서 했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의장 선출이 7월 1일 됐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뭐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의장은 전체 의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화 타협을 하는 것이 의장의 목표입니다. 갈등으로 가는 게 의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혹시 그럼 그 전에 의장한테 전종환 의장한테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의원총회 열고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보자라고 한번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저 없습니다. 다른 의원 계시진 않아요. 발의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제안보다는 이게 저희가 발의가 되자마자 일정도 언론에서 관심 있던 상황들이잖아요. 언론 프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저는 다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상임 열자마자 내용을 잘 모르겠다 숙지를 못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정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있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없다는.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운영위원회 심의 전에는 이것이 운영위원회 열린 날까지도 저는 뭐 이게 이렇게까지 헌정적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전 의장이랑 얘기할 때는 후반기 의회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런 조례도 준비해서 왔으면 후반기 의회는 이 조례를 좀 공표하면서 후반기 의회는 의원들이 좀 새롭게 유적으로 하고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겠다. 뭐 이 정도 뭐 이거는 뭐 이게 뭐 조례 하나에 뭐 의장하고 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덕담하고 덕담 받는 정도 이렇게 간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운영회가 열리면서 이렇게 파행이 될 거라고는 저희는 상상을 하지 않았죠. 당연히 이게 뭐 천안시 의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로부터 좀 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좀 칭찬도 쉽게 말하면 좀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 의회 안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의장한테 요청한 게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토론회 장을 요청한 적 있느냐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아까 직권상정 요청한 거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대부분 이게 중대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어떤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 조례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가 해당되는 예, 조례인데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발의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총회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초선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나려고 이제 중재자를 가졌어요. 근데 안 나오셨고 안 나오셔서 저희가 전종환 의장님한테 이건 직권상정을 요청합니다. 얘기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글쎄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종환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내용적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그러면 다 갖고 와라. 저희가 거의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수용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요?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른들 그게 이제 수용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아서 의장님께서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오히려 거기서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발의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다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중요한 조례안에 중요한 게 할 수 있다, 뭐 해야만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우리 7일에 그럼 다가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고 한다는 당연성을 워낙 이게 파행으로 가니까
일단 봉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제가 나름대로 얘기한 우리 개인적으로. 한동선 의원이 말씀드리는 네. 거는 징계 기준. 기준. 징계 기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그 초선의원들이 만든 징계 기준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 시 공무원들 징계했듯이 그 박원순법 아시죠? 박원순법 네. 보면은 뭐 박원법에는 단도 1,000만 봐도 징계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크게 세밀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희들은 그냥 큰 타이틀만 적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뭐 이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받았을 때 뭐 금액까지 이렇게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그거를 원한다면 이제 받아주겠다. 그걸 바꾸자 그럼 차라리. 그 내용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자 했는데 목적은 거기에 있던 게 아니고 발의자가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문제는 이 7인을 배제시키고 이제 운영장 여기 계시지만 운영의 이름으로 하자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예요. 내용보다는 발의자가 주관이지 그분들은 이 내용이 주관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했던 건 상식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안건이 들어와 있는 걸 상임위원회가 논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게 운영위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상임위원회 속인데 어느 상임위원회든 안건이 적시된 걸 논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다국도로 결정할 수 있지만 논의를 하는 건 1번 상식적인 부분이다. 2번 현재 나와 있는 이 윤리조례안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중위로서는 고민 끝에 나온 건데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민들로부터도 오히려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퇴하는 부분은 좀 아니고 강화하거나 다양성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후퇴하면 안 된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안건을 이미 싱크로 복사율이 80~90%가 되는 거를 이름을 바꿔서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은 윤리위원회를 만들면서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방지처 말씀. 이 세 가지 정도는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잘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에서 상을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만보다 후퇴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렵다. 시민들 돈 받기 어렵다. 셋째, 현재 나와 있는 이 윤리위원회 안이 싱크로율이 80~90% 넘어가는 거를 이름만 바꿔서 이건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세 가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회기 때까지는 도둑이 처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의회가 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간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잘 알죠. 네. 필요하면 전화 드려서 상의해서 쓸 테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똑같은 중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이쪽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백번 양구에서 만약에 초선 의원님들이 발의자 이 부분을 바꿔서라도 그 초선 의원들의 발의자로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목적을 이쪽에서 양보한다고 아니면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핵심적인 부분. 무조건 해야 된다와 해도 된다 이 부분에서 저쪽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쪽에서 찬성을 해주면 그렇게 타협점을 가질 수도 있나요? 김관수님,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마지막 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김진의원 7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 이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넣었습니다. 발의자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용을 바꾸라는 내용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가장 이쪽 안과 저쪽 안이 다른 것이 뭐냐, 핵심적인 건 뭐냐 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나머지는 사소하게 뭐 작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발의자는 바꾸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절차적 정당성은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타행으로 가거나 논란,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그 타협점을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보한다고 하셨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쪽에서 수용했을 때 그러면 타협점이 생길 수 있느냐. 타협점이요? 저희들은 타협점이라는 것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 추선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좋다 하면은 우리 7인은 그 좋은 내용을 다 드리겠다. 그래도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발의자 7명의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신부님아.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 질문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은 수용하겠고 추가로 그 발의자는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7인 뒤에. 예. 발의자는 7인이 7인인데 추가로 어떻게 좀 이 지금까지 발의자를 제가 이제 잠깐만 좀 지금까지 우리 조례안을 하면서
의원 발의해봤지만은 수정해서 통과시켰지 거기에 그게 발의 다시 만든 사람 그냥 이름까지 넣어서 통과시켰어요. 아니 그거는 절차가 등록이 끝났는 건데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등록이 끝났어요. 지금까지만 전차가 돼 있는데 왜 실패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할지 저는 이게 초미의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실효성 때문에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이 발의안을 이렇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날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의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만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소급 적용을 적용할 수 있다 칠 때 소급은 안 합니다. 아니요. 저도 알죠. 소급 적용을 한다고 칠 때 최근에 7대 위원 중에 여기 징계 이 사안에 해당돼서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그거는 네. 여기서 기자회견 할 얘기는 안 됐어요. 그거를 여기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면 이 얘기를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안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민에 대한 네. 상징적 의미의 조례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기자회견에 넣지 않습니까? 상징성. 네. 어디 이 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